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TV 시사정담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극렬 진보 좌파단체가 백색 테러를 기획 조작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3일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에게 태극기 자결단이라는 이름으로 협박소포를 보낸 범인이 좌파단체인 대학생 진보연합 핵심 간부인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백색 테러 조작 사건의 심각성, 이종근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아마 우리 시청자들이 전반적인 개요를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한번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7월 3일이었습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의원회관의 의원실로 소포가 배달이 됐죠. 그런데 사실 끔찍했습니다. 이게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런 협박 소포가 많이 오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이런 문화가 그렇게 미국처럼 그렇죠.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에요. 뭐 배달하는 것. 그런데 어찌됐든 소포를 꺼낸 순간 굉장히 놀랐는데요. 죽은 새가 부패에 있었고요. 근데 일단 악취가 굉장히 낮고 그 다음에 커터칼. 커터칼 그러니까 협박이죠. 어쨌든 이렇게 죽은 새처럼 될 수 있다 하는 그걸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용으로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너는 우리 사정권에 있다. 그리고 정의당은 민주당 이중대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었고요. 명의가 참 눈에 들어왔어요. 누구 명의냐 보낸 그 단체의 명의가 태극기 자결단이었습니다. 태극기 자결단. 자, 이런 그 내용이 배달이 되자 일단 즉각적으로 정의당은 물론 누군가를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이것이 바로 이런 어떤 그 저열한 정치 끝에 나온 거다. 그리고 막말 끝에 나오는 어떤 정치의 표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물론 국회의장실도 난리가 났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한 말씀 하셨던 거 네네, 대변인을 통해서 이것은 의회주의에 대한 어쨌든 협박이다. 그러면서 의회주의 중대 위협이고 매우 충격적이고 참담하고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철저한 수사를 요구한다라고 이제 했습니다. 이렇게 사실은 굉장히 그 여론이 나빴죠. 일단 태극기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지금 다들 뭐 세력 보수 우파 쪽에 우파 어떤 단체로 추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태극기 세력의 하나의 어떤 행동대 아니냐. 자결단이라는 표현이 사실 왜 우리가 해방 공간에서 많이 쓰이던 어떤 그런 그 테러 단체 같은 어떤 느낌이 좀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추정 끝에 경찰은 어쨌든 수사에 돌입을 했습니다. 바로 29일 어저께였죠. 용의자를 검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용의자가 30대 중반인데 말씀하셨듯이 대진년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대학생 진보연합 그러니까 한대련이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뭐 어찌됐든 한국 대학생 진보연합 소속의 간부인데 운영위원장 서울 지역의 어떤 운영위원장인데 이 윤모 씨가 알고 보니까 한총련 의장이었다는 거예요. 2000년대에. 그렇대요. 한총련이라 하면 아시다시피 전대협에서 그 후신인데 1987년 그러니까 87년 이후 1990년대를 이끌었던 대학생 총학생 의장들의 이 총학생 의장들의 집합이지만 전대협보다 훨씬 더 극렬했고 또 너무나 지나치게 북한 추종적이어서 대중적으로는 굉장히 멀어졌다. 전대협보다 한총련이. 그렇게 해서 스스로 이렇게 소멸된 단체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완전히 저기가 됐죠. 그런데 한총련 의장 출신이고, 어찌됐든 오늘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난데 아까 뭐 문희상 국회의장이라든가 정의당 측에서도 여러 성명이 나왔습니다만은 윤소아 의원도 이제 원내대표 당사자도 비상식적인 정치 세력들의 막말 퍼레이드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국회에 같이 있으면서도 낯 뜨거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들의 언행에 자괴감을 느낄 때가 많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딱히 어디를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이게 어떤 정치 공작성
그런 그 협박 소포가 아닌가 해서 이 말로 보면은 국회에 같이 있을 때 나떼골 때가 많았고 막말 퍼레이드 뭐 이런 네네. 얘기를 한 것으로 네네. 봐서는 자유한국당이나 네네. 아니면 우리 공화당을 겨냥한 것 아닌가 하는 네. 그런 그 오해도 받았었거든요. 네, 근데 당연히 그렇죠. 까놓고 보니까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렇죠. 도리어 같은 계열이다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할 수 있는 뭐 진보 좌파 계열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실 진보 좌파의 정당 특히나 정의당 같은 경우는 시민단체 또는 노조와 굉장히 유관하게 이 정당 활동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 대진년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어떤 그 노선에 있어서는 서로 일치감이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데 같은 어떤 예를 들어서 투쟁의 노선을 같이 걸었다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는데 같은 계열에서 이렇게 협박성 위장 테러를 자행한다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갖니나 도대체 왜 이것을 그랬을까요? 여러 아무리 가지- 생각해도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네. 그러니까 뭔가 이 사건의 전체적인 정황으로 볼 때는 충분히 치밀하게 기획을 해갖고 만들어낸 사건이란 그렇죠. 말이에요.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떤 의도가 있고 네.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당시에 막말 퍼레이드다라고 표현될 정도로 한국당은 막말 프레임에 갇혀 있었어요. 예. 물론 몇몇 의원들의 그 발언은 좀 도가 넘어선 것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교수님 왜 정치부 기자 하실 때 누가 무슨 말을 했다 그러면 사실 그게 어떻게 끝났냐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정당에서 누가 무슨 말을 했다 그러면 B라는 정당은 논평으로 그걸 받아요. 네. 그렇죠. 논평 대 논평 아니면 그 발언에 대해서 사실 조롱성 논평이나 비난성 논평 정도로 이렇게 맞대응을 했는데 지금은 그런 대응이 아니라 한국당에서 말만 하면 무조건 이게 순서대로 뭐냐 막말이다 1, 2 윤리위에 제소해라 그다음 3 제명해라 이렇게 1, 2, 3으로 대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맞아요. 예를 들어서 막말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예. 왜 논평으로 대응할 것도 있고 또 말 실수할 것도 있고 또 정말로 이건 도가 넘어섰다고 할 수도 있고 근데 이런 정도를 이렇게 감안하지 않고 무조건 모든 게 다 말만 하면 막말.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그 정치권 내에서도 여러 가지 정치적 공방이 있을 때는 논평을 대서 촌천살인의 그런 논평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상천, 네. 또 박희태, 박희태 의장. 이낙연, 이낙연. 이런 분들이 예. 대변인을 할 때 참 그 논평 보면 야 기가 막히다. 이런 것을 우리 기자들도 많이 느꼈는데 지금은 뭐 말로 쏘아대가지고 용뿐이 없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사실상 뭐 욕이나 다름없는 얘기들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품격이 없죠. 그런데 그때는 어쩌죠. 욕을 진짜 아프게 만들더라도 품격 있게 아프게 하지 예, 않았습니까? 근데 어찌됐든 이런 속에서 사실은 결정타를 좀 날리고 싶지 않았는가. 한국당을 고립시키려고 하다 보면 한국당이 이제 그 태극기 세력과 이고 예, 완전히 같은 세력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배후에서 이 세력이 조종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연상을 시켜서 바로 총선을 앞두고 한국당의 어떤 그런 막말이 이제는 테러까지 배후 세력으로 있다라는 이미지를 결정적으로 완전히 주기 위함이 아니었겠느냐. 그리고 정의당을 고른 거는 또 한 가지가 조금 약간 뉘앙스가 전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조금 이건 안을 좀 들여다봐야 되지만 정의당이 기억하시다시피 민노당 그러니까 이정희 대표가 있었던 민노당에서 노선 투쟁을 벌이면서 빠져나왔잖아요. 그때 노선 투쟁이 심상정, 노회찬, 유시민까지 포함을 해서 이 정의당이 왜 빠져나왔냐면 주사파 그렇죠. 아니다 우리는 예, 그러니까 종북이 아니다 이정희를 비롯한 경기동부연합 이석기 이런 속에서 이 주사파로는 할 수 없다 우리는 노동자의 세상이 필요하다 그렇죠. 북한의 어떤 추종을 할 수 없다 속을 들여다보면 그 투쟁으로 사실 빠져나왔단 빠져나왔죠. 말이죠 그래서. 빠져나왔는데 보다 더 이 대진년 세력은 아시다시피 이 백두칭송위원회 아시죠? 그러니까요. 그 왜 김정은 지난해 온다 환영하겠다. 하니까 백두칭송위원회 만들어가지고 그걸 제일 앞장선 단체가 이 대진년이죠. 그렇죠. 그 활동을 아주 적극적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노선을 반일 투쟁으로 예, 반일 투쟁을 바꿔서 후지 TV 기습 점거, 그 다음에 또 미쓰비시 서울 지사인가 거기 또 가서 30여 명이 가서 시위를 어저께요. 그게 바로 검거한 날. 예. 그러니까 유모 씨를 검거한 날 미쓰비시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나경원 원내대표
사무실도 점령을 했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이 세력이 했을 겁니다. 네네, 맞습니다. 네, 이거 지난 대진년이라고 자기네들이 4월인가 그랬어요. 4월이고요. 네. 그리고 또 김우성 의원 그 지역구 사무실 점거. 네. 그러니까 한국당 의원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세력이에요. 어찌됐든 그게 이제 그 기존 한국당이 무엇을 잘했다 잘못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당이잖아요. 오픈화된 정당이고 그거야말로 사실은 문희상 의장이 표현하듯이 의회주의에 대한 도전이죠. 도전이죠. 어떤 정당도 사실은 이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의 사무실을 점거한다. 라는 것은 의회주의에 대한 도전이죠. 어쨌든 이런 활동을 하는 단체가 사실 정의당을 공격을 했다. 그러니까 정의당에 대해서 사실은 또 하나,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중대 역할을 하지 말고 좀 더 노선을 좀 더 뚜렷이 하라. 라는 그런 또 내부의 어떤 의미도 담겨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일타쌍피 두 가지를 동시에 노린 게 아니냐라고도 보여집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요 근래는 그 일제 불매운동, 네네. 뭐 이쪽에 대학생들 여차하면 불매운동 한다고 네네네. 머리띠 두르고 그렇죠. 피켓 갖고 나오는데 이 대진년이 주로 하는 모양이던데. 네, 그렇습니다. 사실 KBS에 35억 배상을 청구했잖아요, 한국당이. 예, 예. 근데 그 마크가 뭐냐면 노 한 다음에 이응자에 예, 예. 그 한국당 로고를 붙였잖아요. 네, 네. 무슨 의미죠? 이게 사실은 이 대진년이나 이런 쪽에서 계속 푸시하는 거예요. 뭐냐면 친일 세력이다. 이렇게 로고 같은 걸로 이렇게 이미지를 잡아서 자, 그 전까지는 막말, 그 다음에 테러 집단, 그 다음에 친일 세력 이렇게 프레임을 잡아서 한국당이 총선에서 어찌됐든 패하게 만들겠다라는 게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다 한다면은 네. 혹시 뭐 가능성이 있을지 없을지 또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이러한 그 대진년의 활동이 기성 정치권이라든가 어떤 정치 공작적인 가능성은 없나요? 과거에는 사실은 네. 군사정권 시절에 보면 이런 것들이 어디 정보기관이라든가 군 특수부대 이런 데로 연계돼 가지고 이런 작전 또 뭐 이런 못된 짓을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건의 시작부터는 사실 한국당이 그렇게 물망에 올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정의당이 윤수환 원내대표님 표현도 막말하는 그런 집단 뭐 그러니까요. 이렇게 표현을 예. 했잖아요. 그래서 배후 세력처럼 했는데 거꾸로 정말로 기존의 어떤 정당과 연계가 되어 있느냐도 사실은 들여다봐야 될 것이고 지금 사실 저는 교수님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아까 왜 그 논평했던 그런 그 정치인들이 다시 논평을 해야 된다고 봐요. 해야죠. 예. 왜냐하면 문희상 의장 이렇게 됐는데 또 좌시하고 있을 겁니까? 더 엄격하게 이거는 사실 위장해서 하나의 어떤 정치 세력을 음모에 빠뜨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이런 정당에 대한 그런 공격을 자기들끼리 했을까? 예를 들면은 일제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라든가 이건 대학생 수준에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 가서 시위를 좀 네네. 한다든가. 네. 그런데 이런 협박 그런 소포를 보내고 어떤 정치인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까지 이런 것을 아무런 배우 없이 자체적인 어떤 기획 차원에서 이렇게 했을까 하는 나는 의문은 들어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 정당이 아니더라도 정치 세력이죠. 이것은. 아니, 예, 우리가 예, 예. 지난 대선에서 봤지 않습니까? 트루킹 사건이 뭡니까? 아, 네. 그렇죠. 그 배후에, 물론 지금 재판 중입니다만 네네. 어쨌든 김경수, 경남지사하고 연계되어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트루킹만 나오면 아무도 모르는 거죠. 네. 그게 여론 조작, 매크로를 향한 여론 조작이라는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리고 자체적으로 그런지 알았는데 이렇게 수사를 하다 보니까 그때도 추미애 대표가 이 매크로 잡기 위해서 그 경찰한테 수사를 했는데 수사를 하다 보니까 김경수가 도리어, 나온 거예요. 그렇죠. 민주당원이었다 처음에는 그랬다가 그러니까 트루킹으로. 이준석 그 바른미래당 네네네. 그 최고위원이 네네. 추미애 사건은 재판이다. 이번에 이렇게 지금 이건- 얘기를 하고 나왔더라고요. 이건 기획 아니냐, 정치 네. 기획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 당연히 그렇게 의심을 살 수밖에 없죠. 아무리 한 청년의 후신, 대학생 진보 연합이 대학생 운운하지만 그러나 이건 정치 세력의 공작. 네. 이라고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죠. 한 정당 내지 한 그 정치의 한 세력에 대해서 위장 음모를 지금 벌인 것이니까 정말 철저하게 수사를 할 것이냐에 대한 경찰 또는 검찰의 의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대진연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은 네네. 대학생 연합이 뭐 여러 가지 시민 사회 활동을 할 수는 있는지 정치적 행위도 할 수는 있지만 이런 테러까지 한 것은 더군다나 대진연의 그런 정치적 성향이라든가 이념적 색깔로 볼 때는 정의당가 될 이유는 없잖아요. 아, 그럼요. 그런데 지금 대진년이 하고 있는, 그러니까 대진년의 이 표현도, 체포되니까 바로 영등포서 가서 30여 명이 지금 시위를 벌였고요. 이건 기획, 조작, 음모, 수사다. 아니, 라고 나서고 경찰이나 있습니다. 어디 국가기관에서 조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경찰이 조작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상식선으로 생각을 할 때 지금 문재인 정부잖아요.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에서. 그리고 검찰, 공안 검사가 지금 수사한 것도 아니에요. 이들이 늘 적으로 여기는 공안 검사가 수사를 한 것도 아니고 공안 사건도 아니고요. 이것이 사실은 처음부터 이제 그 테러가 공안이 맡을 사건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경찰 수사로 이루어졌고 경찰이 지금 검찰에 넘겨서 검찰이 이제 그렇죠. 마지막에 영장을 청구한 것이고 지금 경찰은 어떤 경찰입니까? 어찌됐든 검경 수사권 조정 때문에라도 지금 어떻게 뭐랄까요 시민권을 우선해야 되고 검정을 수사해야 되고 인권을 최우선해야 되고 겉으로라도 그렇게 해야 할 형편 안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당장 조국 민정수석이 처음에 임명됐을 때 경찰들한테 그랬잖아요. 너희들의 과거를 반성해야지만 검경 수사권 독립이 가능하다. 이렇게 시작을 했잖아요. 아, 옛날 무슨 이근한이 있던 시절도 아닌데 고문 기술자이잖아요. 지금 뭐 경찰에서 왜 이 사람들을 공무원 조작을 하겠어요? 아니 그리고요 너무 자명한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조작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게, 자, 보시자고요. 이 용의자는 성북에 살아요. 그러니까 강북 쪽에 사는데, 이게 사건이 밝혀진 게, 찍힌 택배가 보니까 관악이에요. 관악구에서 해서. 당연히 택배니까 어디서 붙였는지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관악구에 모 편의점에서 붙였더라고요. 그러면 당연히 CCTV 세상 아닌가요? CCTV를 확인했더니 용의자가 나간 거예요. 몇 시에 어떤 물건을 했는지 CCTV에 나오니까 그 용의자를 추격했더니 너무나 참 뭐랄까요, 좀 어설프다 그럴까요? 이 용의자가 그렇죠. 그 성북에서 여기까지 오는데도 간단하게 올 거를 이것 버스 타고 택시 타고 뭐 이렇게 해서 시간 버리고 오고 끝나고 또 그렇게 갈팡질팡해서 간 거예요. 이걸 은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으로 그냥 적시되어 있는 온갖 증거들이 그냥 딱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기획 조작했다고 한다면 뭐랄까요?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 좌파의 민낯, 진보의 민낯이랄까요? 옛날부터 저 이제 그러니까 이 대학교에서 가르칠 때 레닌의 어떤 그런 원칙들 뭐 이런 걸 가르치지 않습니까? 막 모택동의 원칙. 그랬을 때 뭐 순수한 운동 이런 거는 거리가 멀죠. 새가 약할 때는 무조건 위장하라. 그리고 적을 타격할 때는 적을 이용하라. 뭐 이런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사실 케이스 중에 케이스죠. 이 백색 테러라고 하는데 그렇죠. 언론에서 전부 다 이게 7월 3일 날 이 사건이 받자마자 7월 4일부터 백색 테러. 우파이한 백색 테러 이렇게 백색 테러 다 제목을 나가죠. 뽑았죠. 다 제목이 나왔죠. 백색 테러라는 게 언제서부터 생긴 겁니까? 사실 이제 어원이 굉장히 긴데요. 왜 프랑스 혁명 기억하시잖아요. 1789년. 1789년. 프랑스 혁명 당시에 사실 프랑스 혁명은 100년에 가깝게 이루어졌지만 그 당시는 완전히 죽이고 죽고 왕당파가 있고 또 혁명파가 있고 혁명파에서도 왜 내분이 막 일어나서 여러 가지 파들이 또 로베스피에르파 뭐 이렇게 해서 갈리잖아요. 그런데 사실 왕당파가 그때 백합이 상징이었답니다. 그래서 왕당파가 예를 들어서 혁명파의 어떤 그런 공격을 한다 그랬을 때 이것을 백색, 그러니까 백합을 상징하는 백색 테러다 해서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쓰이지만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KKK다. 그래 유명하죠. 그런데 왜냐하면 거기는 가운까지 입고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백인 우월주의잖아요. 또 그러니까 화이트 테러, 백인에 대한 어떤 상징으로서. 이제 남북 전쟁에서 패한 백인들이 남부에서 이제 그런 가운을 입고 KK단을
사건을 조직해갖고 백색 우월주의에서 흑인들을 뭐 처단하고 막 그런 것이 있었죠. 그랬었죠. 그리고 저희 나라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1945년부터 48년까지 사실 백주에, 그냥 대낮에, 백색 테러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서북 청년단들이 빨갱이들 잡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테러가 이루어졌고, 거꾸로 또 적색 테러도 일어났죠. 그러니까 이 좌파 세력들이 우파에 대한 어떤 테러, 그러니까 백색 테러든 적색 테러든 그것이 횡행하는 건 사실은 그 기강도 없고 이 어떤 뭐랄까요, 그 공권력도 없고 완전히 사실 그 모두 다 무너졌을 때 벌어지는 일이죠. 최근에 홍콩 시위에서도 그 백색 옷 입은 소위 뭐 중국에서 제일 유명한 그 사마페라는 깡패 조직들이, 폭력 조직이 한 100여 명인가 뭐 150명이 동원돼 가지고 그 검정 옷을 입은 시위 군중들을 무차별 폭력을 가해갖고 지금 난리 법석이 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항의하는 시민들이 30여만 명이 나와갖고 지금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네. 전에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 그 당 대표 시절에 커터칼 비습 사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그런 것도 일종의 백색 테러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것이 무엇이다라고 정의 내리기보다는 이런 것이겠죠. 그러니까 뭐 쉽게 지금 표현하자면 우파들이 좌파한테 하는 것을 백색 테러라고 좌파들이 우파한테 하는 것을 적색 테러라고 그냥 간단하게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요. 중요한 건 저는 왜 지금의 어떤 사회가 중간지대가 없어졌어요. 네, 중간지대. 네. 그러니까 양쪽을 설득하고 아니야 이렇게 가서는 안 돼, 이렇게 가서는 안 돼, 극단이어서는 안 돼라고 하는 목소리가 없어지면서 완충지대가 없어요. 완충지대가 어떤 없어지면서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룸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죠. 아니 교수님 그 옛날에는요 중진 의원들이 모여서 무슨 말하면 그래도 중진이 했다고 기사가 나가고요. 원로 정치인들이 원탁회의를 한 거나 아니면 뭐라고 했다 그러면 한 면에 걸쳐서 이 원로 정치인이 뭐라고 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금은 그런 목소리가 없어요. 아니 없는 게 아니라 해도 권위가 없고 지금은 사실 이 정부도 진영으로 계속 몰잖아요. 지금 대일 이런 그 여러 가지 경제 문제에 관련해서도 친일이냐 반일이냐 애국이냐 이적이냐 이렇게 몰아가니까 예. 그렇죠. 조국 전 민정수석처럼 학자이고 법률가인 사람까지도 대부분 판결에 반대한 사람은 다 친일파다, 친일 세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다. 법학자가 그것도요. 그러니까 법학자가 하는 아니 말이에요. 정치인 같으면 레토릭으로 수사로서 그렇게 할 수가 있지만 학자가 그런 말을 하면 말이 안 되죠. 하는, 그렇죠. 법학 조문을 하나하나 사실은 그 국익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그러니까 영원한 어떤 국민들의 국가 또는 이런 것을 위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사람이 하는 표현인데, 아니, 일본에 대해서 뭐 우리가 뭐 어떤 사람이 아베를 잘한다고 이렇게 칭찬할 사람이 있겠어요. 다만 우리의 그런 어떤 대책이라든가 대응책이 미흡하고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고도 하고 비판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 사건을 보면서 제가 좀 걱정이 되고 우려가 되는 것은 내년 4월 15일이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총선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과거의 총선과는 달리 진보 진영이든 보수 진영이든 사활을 건 싸움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 이번과 같은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이제 드루킹 사건은 그건 아주 신사고 여러 가지 조작된 이런 위장 무슨 사건들이 일어날 경우 민심이 자칫 왜곡될 가능성도 크지 않나 하는 거. 그게 저는 제일 걱정이에요. 교수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도 그겁니다. 이번 사건 자체가 주는 함의가 바로 아까 완충지대 말씀 잠시 드렸지만 그런 완충지대가 사라짐으로써 사실은 정말 이게 테러까지는 아니더라도 백색과 적색의 흑색 선전부터 온갖 뭐 암투, 온갖 음모론까지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것들이 다 튀어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현재 여권은 이번에 만약에 총선에 치면 우리들은 끝장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이 정부가 지금 하고 적폐라고 이야기한 것들의 거의 대부분이 직권남용이잖아요. 네. 근데 네. 지금까지 직권남용이라는 것을 이렇게 남발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전부 다 직권남용으로 막 탁탁 털기 시작하면 문제는 뭐냐면 자기들도 털리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들도 똑같이 어떤 상황이든 그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 까보자. 다 그럼 이제는 청와대에서 국가기록은 넘기지 않고 그게 아주 정권이 바뀔 때마다 털릴 수도 있어요. 응? 그게 아주 관례처럼. 왜? 너무 무리하게 직권남용을 지금 뭐 걸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스스로의 두려움, 이런 것들이 절대 놓쳐서는 안 돼.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했던 것처럼 안 당할 거야. 이런 의식이 있는 게 아니냐. 물론 야당에서도 10년 집권했다가 이번에 이 정권을 빼앗기면서 느꼈던 정말 온갖 뭐랄까요, 자괴감, 이렇게까지 되는 것이구나. 정권을 빼앗기면 이게 처절하게 느꼈을 테고, 그러다 보면 그래? 뭐 제3지대 필요 없어. 뭐 무슨 보수 아니까 합리 이런 거 필요 없어. 완전히 적대적. 네. 완전히 극과 극으로 맞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거기서 피해를 보는 건 정말 국민들이 상당히, 그러니까 뭐랄까요, 합리적인 것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어떤 그런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만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사건이 어떤 정당이라든가 또는 어떤 국가기관과 연계된 것은 아니지만 그 밑바탕에는 좌파 세력의 입장에서는 절대 권력을 내줄 수는 없다. 그런 확고한 어떤 결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 이게 문제거든요. 정권이라는 것은 국민의 정당한 심판을 받아서 넘어갈 수도 있고 되찾아올 수도 있고 이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을 지금 부인하고 있는 그런 행태라고 봐야 하거든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 피오르나라는 정치학자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모든 선거는 그 당시에 집권하고 있는 세력에 대한 상 또는 벌이다. 뭐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렇죠. 중간 평가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정부는 지금 그걸 완전히 바꾸고 있어요. 뭐냐면 당연히 자기네들을 평가해야 되는데 여전히 자기네들은 야당인 것처럼 모든 것들은 다 한국당이나 보수가 잘못해서 지금 이러고 있다. 왜? 친일파고 또 뭐 적폐이고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프레임을 완전히 형성하고 있는 게 아니냐. 자기네들에 대한 중간평가를 마치 한국당만 제거하면 또 한국당만 이번에 총선에서 참패를 시키면 괴멸시키면 예, 맞습니다. 괴멸시키면 나라가 정상으로 돌아간다. 마치 한국당에 대한 평가처럼 집권을 3년이나 했는데도 거기에 대한 어떤 평가가 아니라 한국당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처럼 국민들의 어떤 시선을 그쪽으로 몰아가고 있는 게 아니냐. 그게 하나의 말로가 물론 정부가 관여했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지금 극단적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게 정말 걱정이고 이 정권을 언제든지 국민의 심판에 의해서 내줄 수도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하는데 지금 뭐 현 집권 세력이나 더불어민주당 우리는 이제 장기 집권 20년 장기 집권 어떤 양반은 100년 장기 집권 간다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인식 자체가 바로 그 바탕 위에서 좌파 세력들 특히 철모른 이런 대학생 진보 연합 같은 행태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우려되는 바가 크긴 큰데 이럴 때일수록 어찌됐든 우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이성을 갖고 정치에 대해서 거리를 두면서도 경청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예.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역시 국민들이 현명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식적이고 또 현명하게 저는 판단을 하라고 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진보 좌파 단체들이 위장 백색 테러까지 기획 조작할 정도로 우리 사회의 이념적, 정치적 갈등의 골이 심화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어떤 정치 공작이 횡행할지 정말 걱정에 앞서서 소름이 끼칩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